네, 이번 강좌에서는 의사결정 트리, 이 교재에서는 결정 트리로 되어 있는데 이제 교재마다 의사결정 트리, 영어로는 decision tree라고 하죠. 이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지스틱 회계로 와인을 분류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자, 일단 알코올 도수나 당도, 그 다음에 pH 산성값이죠. 산도값. 이 산도의 값으로 와인 종류를 구별하는 그런 문제를 먼저 좀 해보고, 이걸 가지고 또 결정 트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 6,597개의 와인 샘플 데이터를 이용을 할 건데, 일단 데이터셋을 불러오고 또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코랩을 모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이 강좌는 코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항상 코랩을 준비를 해 두시고 강좌에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포트를 하죠. 자, 판다스 SPD 하시고, 자, 와인이라는 데이터에다가 자, 판다스에서 read CSV 파일을 읽는데, 이 데이터가 저장된 주소는 bit.ly 와인 데이터라는 데이터고, 자, 그러면 프린트 와인 한 다음에 쉐입을 한번 보도록 하죠. 크기가 어느 정도 있는지. 결과가 나왔죠. 6,497개의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4개의 컬럼이니까 이제 특성치하고, 그 다음에 타겟 어떤 클래스죠. 타겟 클래스. 그것까지 합쳐서 이제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하고요. 실제로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헤드 이렇게 해서 앞에 5개의 데이터를 출력해 보면은, 자, 알코올, 슈거, pH 클래스 이렇게 되어 있죠. 입력 데이터하고 이제 타겟 데이터가 통합된 그런 형태의 데이터죠. 자, 알코올은 이제 알코올 도수를 의미하겠죠. 슈거는 당도, pH는 어떤 산도, 그 다음에 클래스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0으로 되어 있죠. 이 클래스는 이제 그 와인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죠.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와인의 종류를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0은 그래서 보시면 0이 레드 와인이고 1이 화이트 와인인데, 그러니까는 레드 와인이 음성이고 화이트 와인이 양성으로 이 데이터를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양성을 우리가 골라내는 그런 문제죠. 분류에서는. 그래서 화이트 와인을 골라내는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알코올 도수가 보통 9점대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와인치고는 조금 알코올 도수가 높은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와인을 좋아하긴 하는데 와인 도수를 잘 살펴보질 않았네요.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어떤 데이터 프레임에 정보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통계를 출력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를 사전에 쭉 한번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인포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 데이터 변수에다가 인포라는 메소드를 이렇게 붙여주면은 현재 데이터에 정보들이 쭉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0, 1, 2, 3에서 이거는 컬럼의 그 개수죠. 컬럼의 순서대로 번호를 넘버링 한 거고, 실제 컬럼의 이 그 이름이 필드 이름이 알코올, 슈가, pH 클래스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 그 위에 이제 일단은 데이터의 개수가 6,497개라는 거 다 나타내죠. 0부터 6,496개라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컬럼은 총 4개다 해서 그 정확한 자세한 정보가 아래쪽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non null count, 그러니까 데이터가 널이 아닌 실제로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냐 해서 모든 컬럼이 꽉 채워져 있죠. 6,497개로 전부 다 non null로 모든 컬럼이 다 데이터가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dtype, 데이터 타입은 플롯 64에서 64비트를 쓰는 실수형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사용 용량도 나와 있네요. 자, 이 외에 또 궁금한 사항은 알아내는 그 메소드로 describe가 있습니다. 이거는 열에 대해서 각 열에 대해서 간략한 통계를 출력을 하게 되는데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wine.describe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출력을 하면 자 이렇게 통계가 나와 간단한 통계 요약본이 나오죠.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칼럼별로 카운트 개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민은 평균이죠. 그래서 알코올 평균 10.49, 당도의 평균은 5.44, 산도의 평균은 3.21, 클래스는 평균이 의미가 없죠.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고요. 이 민 평균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최소값,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4분위 값인데 이라고 하죠. 데이터의 개수를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이렇게 나눴을 때 그 경계에 걸리는 수치들을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통계의 의미가 있으려면 이 데이터의 이 종류가 특성이 어떤 명목 척도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명목 척도가 아니라 전부 다 연속형 수치형 자료일 경우에 그럴 때 이런 통계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평균이나 표준편차 같은 거. 클래스는 이제 1 아니면 0 분류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하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편차, 최소값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여튼 그 데이터의 전반적인 특성을 통계적으로 파악을 할 때는 이 describe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하면 되겠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만약 여기서 누락된 값이 있다. 예를 들면은 그 실제로 엑셀이나 이런 데서 쭉 불렀을 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카운트가 예를 들면은 뭐 슈거가 6,497이 아니라 뭐 6,000개만 돼 있다. 그러면 497개의 데이터가 비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데이터를 채워야죠. 또는 버려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통째로 알코올, 슈가, 산도, 클래스까지 다 날려버리는 거죠. 모든 데이터의 개수가 6,000개로 축소가 되겠죠. 그래서 순수하게 입력된 데이터만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깝다 그럴 경우에는 그 비어있는 부분을 이 훈련 세트의 평균 값으로 채우는 방법이 있죠. 그 비어있는 부분에다가 5.44를 전부 다 채우는 것이죠. 예. 조금 그럼 데이터가 뭐 이렇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주 큰 데이터 안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값으로 채워서 이렇게 처리를 해도 큰 무리는 없다. 하지만 너무 많은 데이터가 이렇게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채우게 되면 좀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테스트 세트에서도 마찬가지로 평균값으로 채우는데 테스트 세트의 평균이 아니라 훈련 세트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테스트 세트에 비어있는 컬럼의 값을 훈련 세트의 평균값으로 채워야 됩니다. 항상 훈련 세트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교재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좀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죠. 이 클래스의 부분인데요. 이 클래스가 이제 0하고 1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 클래스의 그 개수가 각각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미리 알고 싶다. 그럴 때 적절한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타겟 클래스의 이제 요소를 확인하는 방법이죠. 자, set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set 안에다가 이제 매개 변수로 그 데이터의 이름과 그 다음에 실제로 알고 싶은 컬럼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면은 출력을 하면 이렇게 0.0과 1.0으로 돼 있다라는 거 표시를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라고 유니크라는 메소드는 우리가 앞에서 사용을 했었죠. 자, 와인 한 다음에 자, 판다스 이 넘파이니까 이렇게 클래스로 이렇게 뭡니까 1차원 행렬 배열 방식으로 표현을 하시고 점을 찍고 유니크 라고 해주면은 이제 여기서 구분되는 클래스 요소가 뭐뭐가 있느냐라는 것을 출력하라는 거죠.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0과 1이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라는 이 컬럼에는 전부 0 아니면 1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은 과연 이 개수가 몇 개씩 있느냐, 그걸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복잡한 방법과 단순한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조금 복잡한 방법,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한번 써보면요. 자, 이겁니다. element count. 자, 이 변수를 집합형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형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요소를 건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for item in wine 클래스의 이 컬럼에서 아이템이라는 걸 계속 가져와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콜론을 찍어야죠. 여기서 엘리먼트 카운트 앞에서 만든 여기에다가 메소드로 set default라는 것을 이 집합에 이제 딸려 있는 뭡니까? 그 메소드죠. set default 한 다음에 아이템 0 이렇게 이제 해주게 되면은 이 클래스에서 아이템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템이 하나의 키가 돼서 이 키가 클래스는 0 아니면 1이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이 만약 0이라면 0을 그대로 가져오고 0이 아니라면 다른 외에 다른 클래스의 값을 요소를 가져오는 그러한 명령어 메소드가 setDefault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져오게 되면은 이 친구를 element count의 값을 카운트의 아이템, 현재 우리가 가져온 그 아이템 값 개수를 하나를 이렇게 증가를 시켜라 라고 해주게 되면은 해당되는 그 요소의 개수를 카운팅을 해가지고 각각 개수를 설정을 해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엘리먼트 이 카운트 집합을 출력을 하면, 자, 0이라는 요소는 1599가 있고 1은 4898개가 있다라고 개수를 출력 보여주죠. 조금 어려운 방법이니까 조금 더 단순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value count라는 메소드를 쓰는 거예요. 프린트 한 다음에 와인 데이터죠. 와인 데이터 우리가 알고 싶은 클래스에 점 찍고 그래서 점 찍고 value count라는 메소드로 이렇게 결과를 한 다음에 이걸 프린트 하는 거죠. 뭐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네. 그래서 S가 누락됐네요. S 하나만 누락됐는데 이렇게 많이 에러를 쏟아내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계속 똑같죠? 1, 2, 4.898. 조금 더 그 시각적으로 식별이 편하게 출력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1이 4.898개, 0이 1599개. 그리고 클래스고 데이터 타입은 인티저 64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알기 편한 그런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다. 참고로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지스틱 회기로 분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했고, 이걸 토대로 해서 그러면은 실제로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데이터, 타겟 데이터를 설정하고 훈련 세트 나누고 전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이 우리가 늘 했던 그런 방법대로 이렇게 회귀 모델로 훈련을 하는 이진 분류 훈련을 해서 테스트 그 스코어를 알아보는 이런 작업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반복했던 작업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대로 쭉 한번 입력을 해서 여러분도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입력 데이터하고 출력 데이터를 설정하는 겁니다. 입력 데이터는 특성치 3개가 있었죠. 알코올, 이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슈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산도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괄호를 하나를 더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켄런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넘파이라는 그런 형태로 바꾸도록 합니다. 자, 타겟 한 다음에 와인 해주고, 클래스, 와인에서 이제 클래스는 이제 1차원 배열이죠. 하고 to numpy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입력 데이터하고 타겟 데이터를 따로따로 설정을 했죠. 통합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분류를 한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훈련 세트랑 테스트 세트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from cycle run에서 모델 셀렉션이죠. 셀렉션에서 import train test split 불러오도록 하고, 자, 이제 인풋 데이터, 훈련 데이터, 훈련 인풋, 테스트 인풋, 훈련 타겟, 테스트 타겟을 설정을 하죠. 좀 전에 알았던 train 테스트 스플릿에서 입력 데이터 먼저, 그렇죠? 트레인 입력 데이터죠. 데이터가 이 데이터라는 게 입력이고, 그 다음에 타겟 해주게 되고, 여기서 이제 그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비율을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볼 건데, 그게 테스트 사이즈라는 이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0.15 하게 되면은, 이 디폴트는 이제 훈련 데이터가 25%인데 0.15 하면 20%만 쓰겠다라는 거죠. 그 데이터가 좀 개수가 많을 때는 테스트 사이즈를 이렇게 좀 줄여서 하기도 합니다.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랜덤 스테이트는 42 하고, 자, 그 다음에 프린트 한번 이제 쉐입을 몇 개씩 이렇게 분류가 됐는지를 출력을 해서 확인을 해보죠. 쉐입 한 다음에 테스트 인풋 쉐입. 자, 그러면은 훈련 데이터는 5197, 그 다음에 테스트는 1300개 이렇게 분류가 되는 읽혀지는 그런 결과를 산출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전처리를 해서 이 로지스틱 회귀를 하려면 전처리를 해야 되죠. 일단 전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from 마찬가지로 cycle run에서 전처리를 하려면은 프리프로세싱이죠. 그래서 어떤 전처리 하죠? 모든 단위를 표준화로 바꾸는 그런 전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도수랑 그 다음에 당도, 산도, 이게 서로 이게 이제 아까 보면은 수치가 조금씩 달랐죠. 그 단위가 좀 다르다는 거죠. 이 단위를 표준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스탠더드 스케일러를 가지고 하고, SS라는 객체에다가 스탠더드 ANDART 스케일러 이 클래스로 객체를 설정을 하고요. 훈련, 그 다음에 fit을 합니다. 훈련 데이터로 fit,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train scaled, 그 다음에 fit은 훈련이 아니라 적용을 시키는 거죠. 트레이닝 부스 데이터를 표준화로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알려주고, 실제로 바꾸는 거는 트랜스폼을 트랜스폼 맞죠? 이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train input 데이터를 train scaled 변환을 시키고, test scaled transform test input 이렇게 하면은 train scalled와 test scalled라는 표준화 훈련 테스트 인풋 데이터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와서,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로지스틱 회귀 모델로 훈련을 해보도록 하죠. from 한 다음에 cycle run,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해봤던 그런 거죠. 선형 모델이죠. 로지스틱 회귀 모델은 선형 모델이고, 이걸 할 수 있는 클래스의 이름은 바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이 클래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조금 키워볼까요? 예. 그 다음에 객체를 정의를 합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정의를 하고, fit을 하죠. 좀 전에 표준화 시켰던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타겟은 표준화가 아니죠. 0 아니면 1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됐고, 그 다음에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스코어를 확인을 해봅니다. 스코어, 트레인, 스케일드, 트레인, 타겟, 가로 2개죠. 프린트, 스케일드,
타겟. 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볼까요? 점수가 0.78077 해가지고 이제 두 개가 비슷하게는 나왔는데 보시면 점수가 높지를 않아요. 이게 과소적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둘 다 낮을 경우는 과소적합인데 훈련 데이터만 높으면 과대적합이고, 그래서 이렇게 성능이 그렇게 썩 뛰어나지가 않다. 이렇게 로지스틱 회귀 모델로 했는데 좀 성능이 높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그 알고리즘으로,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해보겠다는 건데, 그게 이제 뒤에서 나오는 결정 트리죠. 자, 결정 트리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학습을 했던 그걸 좀 응용을 해서 여기서 점수를,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점수를 조금 더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약간 변형을 해서 뭔가 응용을 해서 해보는 그런 건데, 이거 퀴즈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직접 수행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라는 이 회귀 모델에서는 매개 변수 대문자 C 값이 있었어요. 자, 이 C는 규제를 정하는 어떤 정도였죠. 그래서 앞에서 리치나 라쏘 같은 경우는 알파라는 매개 변수를 규제를 했었는데, 그 알파 값이 클수록 규제의 강도가 셌었죠. 근데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는 대문자 C가 작을수록 규제의 강도가 좀 세지죠. 규제가 세진다라는 거 하는 거는 과대적합을 막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C 값을 변경을 해서 모델 훈련해 보는데, C가 0.001일 때, 그 다음에 각각 1000일 때 좀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두 값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훈련 세트하고 테스트 세트 스코어가 얼마인지 산출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항 특성, 우리가 이제 특성공학과 규제라는 주제로 공부를 했을 때 거기서 폴리노미얼 피처라는 이런 그 클래스가 있었죠. 이거는 다항 특성, 그러니까 특성이 적을 때 거기다가 제곱하고 뭐 서로 곱해가지고 특성의 개수를 늘리는 거를 우리가 이제 다항 특성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특성이 더 많아지면은 아무래도 훈련할 때 더 잘 돼서 스코어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디그리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디그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본값일 때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항을, 특성을 제곱하고 또 각각의 항들을 곱해가지고 여러 개의 항을 추가로 만들어 냈었죠. 예. 그래서 디그리가 기본값일 때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의 스코어가 얼마인지를 산출해 보시고, 그리고 디그리가 이제 8일 때, 이거는 그 다항 특성에서 좀 많게 하기 위해서 8로 늘린 거죠. 그럴 때 훈련 세트하고 테스트 세트의 스코어가 얼마로 바뀌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출력을 해서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퀴즈는 앞에 2의 B를 그대로 두고요.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피처 다항 특성을 사용을 하는데, 디그리는 8을 그대로 두고 여기서 추가로 뭘 바꾸냐면 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 솔버라는 매개 변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문제 해결하는 알고리즘의 어떤 종류를 뭘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매개 변수인데, 기본 값이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걸 좀 가져와 자, 이건데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클래스에서 솔버라는 매개 변수는 이제 알고리즘을, 어떤 알고리즘 사용할지를 선택을 하는 건데, 기본 값은 LBFGS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가라든가 또 다른 걸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퀴즈는 솔버에다가 뉴튼 시즈라는 알고리즘을 설정을 할 때, 그럴 때 훈련 세트하고 테스트 세트 스코어가 얼마나 바뀌는지, 그 다음에 솔버를 리브 리니어로 할 때 스코어는 얼마인지, 이렇게 해서 스코어를 산출을 해서 여러분들 알아보시라는 것이 깜짝 반짝 퀴즈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이제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로지스틱 회귀로 했을 때 결과가 그렇게 과히 좋지 않아서 우리가 조금 이제 바꿔서 해보겠는데, 바꿔서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로지스틱 회귀에서 절편하고 이렇게 개수를 출력을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프린트
자, LR 객체에서 퀘 언더바, 그 다음에 절편은 인터셉 언더바를 출력을 하면 자, 이렇게 나오죠. 특성이 3개이기 때문에 개수도 3개가 나오고 그 다음 절편이 하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0.51 얼마, 1.6 얼마, 마이너스 0.68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얘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수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건 이거죠. 첫 번째 특성이 알코올 도수, 두 번째가 당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산도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두 개는 플러스 뭡니까? 이 플러스고 뒤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건 정비례고 여기는 반비례죠. 다시 말해서 알코올 도수가 높고 그 다음에 당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산도가 낮을수록 양성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양성이 화이트 와인이었죠. 그럴수록 화이트 와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 수치를 통해서 알 수는 있어요. 그리고 가장 그 특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맨 첫 번째 0.5니까 얘가 개수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가중치가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모델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클래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요한 특성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막 소수점으로 되어 있고 마이너스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뭐 설명을 할 때는 상당히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뭔가 시각적으로 좀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설명만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쉬운 그런 머신러닝 모델을 써보자. 그리고 성능도 나쁘지 않은 그런 모델을 사용을 해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디시전 트리라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스무고개하고 유사한 그런 방법이고요. 스무고개는 이제 20번의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생각한 것을 맞추는 그런 게임이죠.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텐데 뭐 예를 들면 마음속으로 뭐 어떤 동물, 뭐 코알라 같은 거를 생각을 딱 하고 이제 질문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 답을 맞추기 위해서 처음에 어떻게 질문을 시도를 합니까? 먼저 큰 어떤 그 분류를 먼저 분류를 하기 위해 접근하죠. 뭐 동물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러면 동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그 어떤 그 반응성이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크게 나누기 위한 그런 질문을 하면서 접근하는 게임이 바로 스무고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디시전 트리도 이런 분류를 잘 하기 위해서 처음에 큼직큼직하게 나누기 위한 그런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분기를 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이런 트리를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그 위치에 해당되는 클래스가 많은 것이 뭡니까? 분류의 결과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 결정 트리라는 거예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는 scikit-learn의 decision tree classifier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from scikit-learn tree 붙은 다음에 자, 결정 트리로 decision tree classifier DT는 이제 DT는 decision tree를 줄여서 하는 것이죠. 자, 방금 열었던 decision CISION 객체를 만들도록 하고요. 훈련을 시키죠. scaled 타겟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스코어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왔죠. 0.996 얼마? 훈련 데이터의 점수는 거의 1에 가까워요. 하지만 여전히 훈련 테스트 데이터는 높아지긴 했지만은 조금 낮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과대적합에 해당되는 그런 모델이죠. 자, 어쨌든 점수는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의사결정 트리가 좀 더 성능이 괜찮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실제로 의사결정 트리는 성능이 괜찮은 그런 모델로 사용이 많이 되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알고리즘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로지스틱 회계 모델 설명이 어려움 때문에 의사결정 트리를 사용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시작 부분을 잠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이어지는 강좌에서는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서 얘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